여기 한 서양 여성이 여러 명의 동양인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리에서 소외된 느낌인데요. 동양인들은 그런 그녀에게 특별한 언어를 배워야 한다며 강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방문해보기 전까지 저는 주로 아시아 문화를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중국인 친구들이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라며 항상 자랑을 하더군요.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오면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거라면서 말하는데, 반해 중국인 친구들은 동북아 최고는 중국이라면서 동북아의 문화는 전부 중국에서 파생된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유학생 레이첼이 겨울 방학 때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저한테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면 한국으로 한번 여행을 와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레이첼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인 친구 앨리스가 자신도 질 수 없다며 중국으로도 여행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동북아를 방문하는 김에 중국과 한국을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베이징 공항은 규모도 크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입국 심사부터 시작된 혼란은 제 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입국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모든 절차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굉장히 차가웠고 한 사람당 심사를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이상 줄을 서고 나서야 겨우 입국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안내나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중국 특유의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대기열이 길고 기사들이 외국인인 저를 상대로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를 반겨준 친구들은 밝고 친절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저를 소외시키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어로만 대화하며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때때로 대화가 끝난 후에야 간단히 영어로 요약해주는 정도였죠. 식사 중에도 제가 대화에 끼려고 노력할 때마다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식사 문화도 제게는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부족해 보였고 거리 음식에서는 위생은 물론 음식의 신선도도 의심스러웠어요. 친구들은 이건 중국의 전통이야 라며 먹으라고 권했지만 기름에 쩐 냄새가 나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시간이 고역으로 느껴졌죠. 특히 모든 사람이 큰 접시에서 함께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집는 모습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 음식을 보호하려는 듯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되었지만 친구들은 그런 제 행동을 이상하게 보더군요. 왜 이렇게 깐깐해? 외국인들은 다 이런가 봐. 라는 친구의 말은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크고 복잡했지만 그만큼 사람이 너무 많아 항상 붐볐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숨이 막힐 정도였죠. 공공 화장실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병이 대부분이 서양식이 아니라 쪼그려 앉는 방식이었고 종이조차 제공되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냄새는 고사하고 청결 상태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중국 친구들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최고야. 중국 음식은 세계 최고야. 중국어를 모르면 세계의 반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매번 중국의 역사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뛰어나지 않다고 주장했죠. 친구들이 저를 쇼핑몰에 데려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대형 쇼핑몰은 화려했지만 상품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종종 외국인에게 더 높은 값을 요구하더군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중국인이라면 문제없지라며 가격 흥정에 나섰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중국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이런 건 중국에서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짜놓은 일정은 대부분 관광지 위주였지만 그마저도 비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동하며 시간을 낭비했고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혼란스러운 풍경은 제게 피로감을 더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며칠 동안의 짧은 시간에 저는 길에서 똥오줌을 누는 어린아이들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다 큰 성인이 잔디 같은 곳에서 똥을 누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어느 날은 예정에 없던 곳을 들르자는 친구들의 즉흥적인 제안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기도 했죠. 그들은 영어로 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저는 항상 뒤처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한마디로 불편함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워낙 피곤하고 실망스러웠던 탓에 저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보여준 중국의 모습은 분명 역사적이고 웅장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배려와 효율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확히 말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닥뜨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스모그로 가득했던 중국과 달리 한국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고 깨끗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면 끝.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단 몇 분 만에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공항 직원들이 핫팩과 따뜻한 물병을 나눠주고 있더군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춥지 않으셨죠? 라고 물었고 그 친절한 태도는 피곤했던 마음을 단번에 풀어줬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였죠.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쓰여 있었고 주요 안내소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니 공항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로 효율적이고 친절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나오자 레이첼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레이첼은 브리즈번이 아니라 인천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어색하다면서 농담을 던졌죠.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이 저를 마중해 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싶어서 호의를 거절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지하철이 워낙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던 터라 한국의 지하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니 공기가 따뜻하고 쾌적했어요. 열선이 깔린 의자까지 있더군요. 사람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 쓴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중국의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겨울철 칼바람에 몸을 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할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밀치고 들어가려는 모습이 흔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줄을 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제가 그 줄에 서자 옆에 있던 한 한국인이 미소를 지으며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내부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닥과 반짝이는 창문, 그리고 쾌적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자에 설치된 열선이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몸을 녹이며 이동할 수 있다니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담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좌석에 앉기 위해 서로 경쟁하거나 짐을 아무렇게나 놓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지정된 좌석에 앉거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중교통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질서정연했죠.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도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승객은 제 손에 든 짐을 보고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제 짐을 앉은 자리 앞으로 옮겨주며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 감사 인사를 건네며 한국 사람들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현재 위치와 다음 정거장이 표시되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편 열차 안의 공기는 너무 쾌적해서 이곳이 실내인지 야외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흔했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휴대폰을 조용히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우리는 제 캐리어를 보관함에 보관해뒀어요. 한국에서는 공항이 아닌 지하철역에도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뒀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 레이첼과 함께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눈발이 살짝 날리는 겨울 날씨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움직임 덕분에 차가운 날씨조차 즐겁게 느껴졌어요. 레이첼은 활기찬 목소리로 너 서울 처음이지? 내가 진짜 멋진 곳들을 보여줄게 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까운 전통시장이었어요. 레이첼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너 여기서 무조건 호떡 먹어야 해. 겨울엔 이게 최고거든 이라며 가판대를 가리켰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꿀이 가득 찬 호떡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 따뜻함이 퍼졌고 저는 이런 건 처음이야. 완전 맛있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레이첼은 웃으며 이게 시작일 뿐이야. 떡볶이랑 순대도 먹어봐야 해 라고 했죠.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소스가 정말 매력적이었고 순대는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붕어빵도 맛보며 이건 그냥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야 라고 느꼈어요. 특히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외국인이야? 어서 와요 라며 반겨주신 것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길거리 음식은 맛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위생이나 품질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죠. 반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히 맛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조금 걷다 보니 레이첼은 저를 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원은 크지 않았지만 곳곳에 히터가 설치된 쉼터와 열선이 깔린 벤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레이첼은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겨울에 정말 큰 힘이 돼 라고 말했어요. 공원 한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핫팩과 따뜻한 물병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핫팩을 손에 쥐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배려는 정말 특별하다. 한국은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눈이 내리는데도 도로에 눈이 전혀 쌓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레이첼은 여기는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내리자마자 녹아. 그래서 겨울철에도 걷거나 운전하기가 안전하지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아예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버렸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차량 경적 소리로 가득했던 혼란스러운 도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레이첼과 잠깐 떨어진 제가 길을 헤매는 듯 보였는지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며 친절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해주는 그의 태도는 정말 정중했고 덕분에 금세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을 물어봤을 때 대체로 차갑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간혹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대충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키곤 했죠. 서울에서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놀라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들이 눈부신 야경을 만들어냈어요. 레이첼은 저를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잠시 강가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강가를 따라 설치된 따뜻한 조명과 히터 시설 덕분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레이첼은 저를 보며 어때? 한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다르지?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놀라워 겨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음식, 사람들의 친절함, 도심 곳곳에서 발견한 따뜻한 세심함은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레이첼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레이첼이 극구 말렸죠. 외국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집에서 숙식을 하는 경험이 어디 쉽냐면서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라면서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신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달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레이첼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레이첼의 부모님은 제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는데 차 안에서 녹아나는 은은한 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녀의 어머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라며 진심 어린 환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레이첼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죠. 레이첼의 아버지는 한국에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게 기본이야. 네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음식을 다 먹기엔 양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젓가락을 잠시 놓자 레이첼의 어머니가 웃으며 더 먹어야지 아직 밥이 많이 남았어 라며 제 그릇에 찌개와 고기를 덜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익숙했던 문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주에서는 음식을 각자 알아서 먹고 종종 나누더라도 최소한의 공유만 하는 편이었죠. 반면 한국의 식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큰 즐거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레이첼은 저를 그녀가 준비한 방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 안은 푸근한 공기로 가득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끝부터 전해졌습니다. 레이첼은 환히 웃으며 말했죠.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겨울에는 정말 최고야. 처음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게 낯설었지만 금세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전기 히터나 라디에이터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열기였어요. 저는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땀을 흘릴 정도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순환시켜 방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레이첼이 설명해줬죠. 이 시스템은 천천히 열이 전달되지만 열이 방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제가 살던 호주의 난방 방식은 주로 전기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호주에서는 겨울철 집 안에서도 공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기 히터를 주로 사용했는데 히터 주변만 따뜻하고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늘 불편했어요. 특히 바닥은 늘 차가워서 발이 시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겨울철이면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추위를 느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또한 히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트거나 목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이첼의 집에서 경험한 온돌은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공기는 건조하지 않았고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열이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난방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히터처럼 계속 켜두지 않아도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죠. 반면 호주의 전기 히터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서도 온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이런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왜 호주에서는 온돌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한국은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 난방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 온돌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개선된 거야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온종일 쌓인 피로를 모두 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온돌이 준 따뜻함은 단지 몸만 녹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따뜻하게 품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호주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 집 난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난방 방식 속에 담긴 철학과 문화의 차이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레이첼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사실 레이첼 씨가 한국에 계신 동안에 경험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연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레이첼 씨가 경험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